중동에 휴전바람이 불면서 다들 유가가 떨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 그런데 시장 이면엔 전혀 다른 긴장감이 흐르고 있지. 바로 트럼프가 언급한 호르무즈 통행세 때문이야. 안보를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니라 수익을 내는 합작 사업으로 보겠다는 건데, 이게 현실이 되면 우리가 내는 기름값의 성격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돼. 전쟁은 끝나가는데 왜 물가는 더 오를 수밖에 없을까? 트럼프가 내민 이 위험한 계산서의 실체를 지금부터 파헤쳐 볼게. 중동에서 총성이 잦아든다는 소식 다들 반갑게 들었을 거야. 전쟁이 끝나면 당연히 기름값도 내리고 물가도 잡히실 거라고 기대하는 게 상식이지. 그런데 시장 반응은 좀 묘해. 유가가 시원하게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슬금슬금 다시 올라갈 채비를 하고 있거든. 이유는 단순하지 않아. 전쟁이 끝나느냐 마느냐를 넘어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당연하게 여겨온 에너지 물류의 기본 원칙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야. 지도를 보면 중동 끝자락에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아주 좁은 바닷길이 있어. 전 세계 석유의 20%, 우리나라는 무려 70%가 넘는 원유를 이 길 하나에 의존하고 있어. 지금까지 이 길은 국제법이라는 약속 아래 누구나 공짜로 그리고 안전하게 지나다닐 수 있는 일종의 공공재였어. 비유하자면 전 세계 에너지 차량이 통과하는 유일한 무료 급행도로였던 거지.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던진 메시지는 아주 파격적이야. 이 길을 지키는데 돈이 드니까 이제는 통행료를 내라는 거지. 왜 이게 무섭냐면 예전에는 전쟁이 나면 길이 막히는 게 문제였어. 하지만 트럼프의 비즈니스 계산법은 달라. 길은 열어도 돼. 지나갈 때마다 통행세를 받아서 그 돈으로 일한 재건 비용도 되고 수익도 나누겠다는 거야. 안보라는 서비스를 더는 공짜로 제공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지. 여기서부터 트럼프가 던진 이 합작 사업, 그러니까 JV의 진짜 속살이 보이기 시작해. 겉으로 보면 전쟁을 끝내고 같이 사업을 하자는 훈훈한 이야기처럼 들려. 하지만 경제적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판이야. 트럼프는 지금 안보라는 영역 자체를 수익 사업으로 바꾸고 있거든. 첫 번째로 봐야 할 건 트럼프가 말한 JV의 실체야. 보통 국가 간 협력이라고 하면 조약을 맺거나 지원금을 주는 걸 떠올리잖아. 그런데 트럼프는 여기에 비즈니스 모델을 들고 들어왔어. 미국과 이란이 손잡고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길목에 톨게이트를 세우겠다는 뜻이야. 이란은 돈이 없어서 재건을 못하니까 이 해협을 통과하는 배들에게 통행료를 받아 그 돈으로 이란을 고쳐 쓰라는 거지. 이건 단순한 외교가 아니야. 전 세계 에너지 혈관을 담보로 한 거대한 부동산 임대업에 더 가까워. 미국은 군대를 빼면서 비용을 아끼고 그 빈자리는 비즈니스 계약으로 채우겠다는 전략인 거야. 여기서 자연스럽게 의문이 생겨. 바닷길은 원래 공짜 아니었어? 맞아. 그게 우리가 알던 상식이지. 그런데 지금 그 상식이 깨지고 있어. 두 번째 축은 바로 공공재의 유료화야. 지금까지 호르무즈 해협은 누구도 독점할 수 없는 공짜 급행도로였어. 국제법적으로도 무해통항권이라고 해서 위험만 안 되면 누구나 자유롭게 다닐 권리가 있었지. 미국은 그동안 막대한 국방비를 써서 이 길을 공짜로 지켜왔던 거고. 그런데 트럼프의 계산기는 다르게 돌아가. 왜 미국 돈으로 남의 나라 기름길을 공짜로 지켜줘야 하느냐? 이제는 이용료를 내야 한다는 논리야. 이게 무서운 이유는 한번 톨게이트가 세워지면 다시는 공짜 시절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데 있어. 안보가 공공서비스에서 유료 서비스로 바뀌는 결정적 변곡점인 거지. 그렇다면 이 통행료라는 영수증은 결국 누구에게 배달될까? 세 번째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건 인플레이션의 전가 구조야. 시장에서는 배럴당 대략 1달러에서 3달러 정도의 통행료가 붙을 걸로 예상하고 있어. 겨우 1, 2달러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원유 시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수치야. 배럴당 1달러만 올라도 우리나라 같은 에너지 수입국은 연간 수조 원의 추가 비용을 써야 하거든. 더 큰 문제는 이 비용이 선사와 정유사를 거쳐 결국 우리 주유소 가격표와 전기요금에 그대로 붙는다는 사실이야. 트럼프는 미국 예산 한 푼 안 쓰고 한국이나 중국 같은 수입국들의 지갑을 열어서 중동의 평화 유지비를 결제하게 만드는 거지. 이건 일시적인 유가 상승이 아니라 구조적인 에너지 세금이 생기는 거나 다름없어. 그런데 더 기막힌 건 평화가 왔는데도 물가는 안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야. 마지막 네 번째 축은 평화의 역설이야. 보통 중동에서 휴전 소식이 들리면 유가는 뚝 떨어지는 게 정상이잖아. 하지만 트럼프식 비즈니스 평화는 달라. 전쟁이 끝나서 불안은 줄었는데
그 자리에 통행세라는 고정 비용이 들어와 버리니까 유가가 예전처럼 낮아지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유가의 하단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상방 경직성이 생기는 거지. 이렇게 되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계산도 꼬여버려. 기름값이 안 빠지면 물가가 안 잡히고, 물가가 안 잡히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금리 인하도 계속 뒤로 밀릴 수밖에 없거든. 결국 트럼프가 설계한 이 판에서 큰 돈을 버는 건 미국과 이란 정부야. 반대로 그 비용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건 우리 같은 소비자들과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이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 지갑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구독료처럼 고착화되고 있는 거야. 이게 우리 지갑에 닿는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뜯어보자. 트럼프가 던진 호르무즈 통행료라는 개념은 우리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인 에너지 수송로에 고정 비용을 매기겠다는 뜻이야. 한국은 원유와 LNG 수입량의 약 70%를 이 해협에 의존하고 있어. 갑자기 배럴당 $수달러의 통행료가 붙는 건 단순히 유가가 오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야. 유가는 내려가기도 하지만 통행료는 한번 결정되면 좀처럼 바뀌지 않는 구조적인 세금이 되어버리거든. 시장이 왜 이 지점에 먼저 반응하는지도 바로 여기서 설명돼.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벌써 한국의 인플레이션 고착화를 우려하기 시작했어. 에너지 수입 비용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뛰고 이건 곧장 소비자 물가로 전이되지.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가 없어. 결국 트럼프와 이란이 손잡고 돈을 버는 사이 우리 국민들은 고금리와 고물가라는 이중고를 더 오래 견뎌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야. 산업계도 비상이야. 특히 석유화학이나 물류, 항공처럼 기름을 많이 쓰는 업종들은 원재료 값이 뛰는데 이걸 제품 가격에 다 반영하기가 쉽지 않아. 기업 수익성은 나빠지고 이건 다시 고용과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는 도미노를 불러올 수 있어. 실생활에서는 주유소 가격판부터 달라질 거야. 국제 유가가 떨어져도 통행료라는 바닥 비용이 버티고 있으니 기름값이 시원하게 내려가지 않는 거지. 난방비나 가스요금 인상 압박까지 더해지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고 내수 경기는 더 차갑게 식을 수밖에 없어. 그렇다면 이 거대한 안보의 비즈니스화가 실제 현실이 되기까지 어떤 장벽들이 남아있을까?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시나리오는 세 가지야. 첫 번째는 이게 고도의 협상 기술일 가능성이야. 이란에게 더 많은 양보를 받아내기 위해 통행료 징수라는 카드를 던졌을 수 있어. 만약 국제법적 저항에 부딪혀 실제 징수가 무산된다면 시장은 금세 안정을 찾을 거야. 하지만 반대로 미국과 이란이 정말 손잡고 이 합작 사업을 강행한다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져. 배럴당 단 몇 달러라도 통행료가 공식화되는 순간 전 세계 에너지 가격 체계는 완전히 새로 쓰이게 될 거야.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당연하게 누려온 자유항행이라는 공공재가 유료 서비스로 바뀌는 거대한 전환점이기 때문이야. 중간 지점도 있어. 통행료라는 노골적인 이름 대신 안보 유지비 같은 명목으로 비용을 전가하는 방식이지. 어떤 경로를 타든 핵심은 하나야. 이제 안보는 공짜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영수증은 결국 우리 같은 소비자들의 지갑으로 날아온다는 사실이지. 특히 한국처럼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하는 나라에겐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야.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우리 원유의 70%에 상시적인 세금이 붙는 셈이니까. 전쟁이 끝나면 물가가 잡히고 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기대했지만 트럼프의 안보 비즈니스는 그 기대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어. 결국 우리가 앞으로 뉴스를 볼 때 확인해야 할 건 명확해. 트럼프가 말한 그 JV가 실제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단계까지 가느냐. 그리고 국제유조선 보험료가 이 소식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지. 지정학적 위기가 평화로 바뀌는데도 내 지갑이 계속 가벼워진다면 그건 우리가 이미 트럼프식 안보 구독료를 지불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거야. 안보가 비즈니스가 된 세상. 이제 우리는 지정학적 평화가 곧 비용 하락이라는 낡은 공식에서 벗어나야 해. 평화가 상품이 된 시대에 우리가 치러야 할 새로운 생존 비용이 얼마일지 이제는 그 차가운 계산기를 두드려봐야 할 때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야. 차분하게 흐름을 읽는 눈 끝까지 놓치지 않았으면 해. 오늘 내용이 도움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해. 궁금한 종목이나 경제 이슈는 댓글로 남겨줘. 다음 영상에서 제대로 분석해 볼게.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은 진짜 흐름까지 같이 읽어보자. 경제 읽는 우리였습니다.